김선영 교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림의 힘. 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특히 자기 개발 분야서로 내셨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5가지 스트레스를 쭉 보니까 이런 걸 잘 극복한다면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스트레스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그림이 가진 힘을 널리 알려온 김선현 교수. 그녀는 20여 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미술치료 분야에 뛰어들어 미술의 의학을 접목한 임상미술치료를 체계화시키며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였는데요. 그녀가 출간한 그림의 힘은 명화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독이는 처방전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가적 트라우마 현장마다 초빙되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온 김선현 교수. 그녀와 함께 흥미로운 미술치료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미술 치료라고 하면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치료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거나 예. 아니면 특수한 그룹이 받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술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병원 안에 미술치료가 있지만 예, 그냥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질환에 다양한 분들이 예, 미술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질환만 받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뭐 동굴의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한 것도 벽화를 그렸죠. 예. 그 뭐 뭔가를 그 바라고 어떤 지혜의 목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시인들이 그림을 동물 벽화에 그리면서 저 동물로부터 내가 좀 보호를 받아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나갔을 때 저 동물을 사냥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표현을 그림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기원과 미술치료의 기원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미술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좋다고요. 맞아.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요. 또 약간의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내 감정을 아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드뭅니다. 이거 지금 그래요. 뒤에 좀 뒤에 설명.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여러분 들어보죠. 그 자기 친구들을 표현한 겁니다. 머리를 묶고 있는 거는 본인이고요. 옆에 친구들 보세요. 예, 눈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친구도 있고 가운데 보시면 머리가 짧은 이거 친구도 있고 초록색으로도 표현했고 해서 예, 저희가 보기에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친구들과 아주 즐겁게 잘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보시기에 잘못 평가하면 얼굴밖에 없다. 신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애는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얼굴색도 초록색인데 야 얼굴은 이 색상이 아니야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가 봤을 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느낌은 저렇게 초록처럼 밝다라는 생각에서 예,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핑크색도 보이고 네. 보라색도 아주 건강한 어른들은 아이네요. 자칫하면 자기 생각대로 네. 자기 주관대로 그냥 얼굴은 이색 아니야 살색이야 네. 얼굴색을 그려주고 뭔가 막 강요를 하게 되는데 야. 아이들은 저렇게 색깔과 형태로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낫죠. 아, 배분다. 근데 주변에 남학생도 많은 거 봐서 인기도 많은 여학생인 것 같아요. 옳지 옳지. 네. 이 그림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명화를 통한 미술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미술 치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힐링을 하고 위로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미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는 평소에 그 이제 산수화 같은 거 이런 걸 즐겨 이제 보고 아, 네. 민화도 이제 즐겨 보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대표적인 가운데 이제 단원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네. 또 신윤복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이 저 내과에서 혼자서 훔쳐서 보는 남자가 있고 거기 거기서 목욕하는 여자들이 있고 그럼 내가 그 선비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인가요? 네.
그 신윤복 작품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또 해학적이고 네. 또 우리 정서하고도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과 뭐 물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렇게 소소한 감정들, 행복들을 찾으시는 거를 봐서요. 네. 예, 성향이 그대로 예, 그림을 그리는데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네, 좀 독특한 색감과 나름의 화법이 있는 화가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뭐 고흐라든지 또 한국에는 이수동 화백, 눈이 녹는 이유 네. 그런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화가들은 되게 색감도 좋고 감각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대중에게 어떤 감각을 선사하는 작가들이잖아요. 네. 네, 성격에 맞게 또 깔끔하고 예, 이렇게 좀 다양한 색상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교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림의 힘, 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특히 자기 개발 분야서로 내셨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5가지 스트레스를 쭉 보니까 이런 걸 잘 극복한다면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스트레스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보고 그냥 느끼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20여 년간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명화 89점을 책에 실었죠. 네. 그것만 해도 저는 그 책을 봤거든요. 이렇게 두툼하고 아주 명화도 많이 있어서 아주 볼거리가 많았는데 표지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요? 네, 꽃 그림이 많았던 클리프트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책이 인작품이었죠. 표지인데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예, 어떤 책이지 하는데 옆에 이제 그림의 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지에 제목을 넣지 않은 건 예, 그냥 이 그림 자체로 예, 힐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도를 좀 넣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이 그림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네. 예,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예, 의욕이 넘친다 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던 작품이어서 표지로 사용해봤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식욕이 당기네요. 네. 네, 무슨 산채 비빔밥 같은. 좋아요. 아, 네. 이 의견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아, 예. 실제로 클림트의 그림들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상담 오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작품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맞네. 예, 그리고 굉장히 밝아지고 기분이 달라진다. 맞네.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표지로 정리를. 그 마음속 본물이 터질 듯 그 환자들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게 한 그런 그림도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 로렌스 알마 타데마의 더 묻지 마세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남성과 여성은 사랑을 하는데요. 이 남성 보세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요. 옷하고 신발을 세트를 맞췄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준 꽃다발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최상의 애정 표현을 지금 손등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신 분들, 그다음에 연인관계, 좀 오래된 연인들, 이런 분들이 이 작품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사랑했을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림이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네. 이 그림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고, 네, 너무 예뻐 보이죠. 정말 그러네요. 네. 저 젊었을 때 꼭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정말요. 저 애절한 간절한 네. 애절함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데. 네. 그리고 눈과 마음이 많이 머무네요. 네, 그리고 여성도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도 네.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새침하네요. 또 어떤 여성 환자를 펑펑 울게 했던 그림이 있다고요. 자, 이거예요? 네, 디에고 리베라의 꽃 노점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꽃이라는 건 여성을 상징하고요. 특히 이 카라라는 꽃은 꽃의 그러니까 중에서도 여왕꽃입니다. 이 여성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네요. 뒤에 보면 남자분이 발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이 꽃을 즐길 만한 여유도 없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많이 여성들이 우셨습니다. 아, 왜 울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또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최근에 또 우울증도 같이 오시고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 작품 보고 참 많이들 감정이입이 우시는 되셨군요. 거죠. 이 시대의 청춘들도 어깨가 참 무거울 텐데. 네네. 청춘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까 혹시? 울고 있는 젊은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보시면 벌써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배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이 여성이 오히려 몸이 하얗기 때문에 더 애처롭죠. 네. 많은 이렇게 울음 소리를 내면서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이 느껴지네요. 네, 통곡하는 것 같죠. 네.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을 때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요즘에 괴롭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울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또 댁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울 수 없고 또 그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으실까 봐 딱 진단받고 운전을 해서 공동묘지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시간을 우셨대요. 근데 마치 내 모습 같다.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많은 슬픔과 아픔을 그림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시니까 많이들 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참고 살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림을 보면서 대신 만족을 하고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고 할까요? 네. 치료가 되는 것 같네요. 화가 날 때는 제슨 폴락의 그림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근데 잭슨 폴록 작품은요, 의외로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지만 확실히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물감으로 그냥 뿌리는 거죠. 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도 없이 원하는 색깔 골라서 그냥 막 뿌리시면 됩니다. 네. 도대체 이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수상이죠. 네. 그 폴록의 뿌리기 기법, 이렇게 마음껏 색깔을 통해서 형태가 나타나지 않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의 힘, 인기에 힘입어서 힘을 입어가지고 두 번째 책이 며칠 전에 또 출간됐죠. 네. 그건 또 어떤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어떤 내 변화, 뭐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취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변화 외에도 시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내가 힐링이 되는 집중력도 높여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2가지 또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네. 가짜 약이지만 내가 먹을 때 믿음을 준다는 것처럼 좋은 그림을 보면 내가 굉장히 좋아지겠다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암시라고 있습니다. 그 좋은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놓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암시의 효과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바쁜 현대인으로서는 찾아가서 볼 만한 그 시간도 없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서도 진짜 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런 박물관에 가서 대형 박물관에서 다 감상하고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책을 네. 통해서라도 위안을 좀 받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거겠죠. 네, 그리고 책들마다 그림도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원작과 가깝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요. 그림에 대한 이런 어떤 가까이 본다라는 거 유명한 작품을 손쉽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예. 미술치료 볼모지에서 홀로 개척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한데요.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운영하는 미술치료 클리닉. 김선현 교수는 이곳에서 매주 2차례 진료를 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의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 미술 활동을 통해 심신 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호전을 돕는다. 오늘 오신 분은 본인이 이제 최근에 겪었던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감정을 이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조금 더 감정을 이제 좀 다스리고 자기 문제를 조금 객관화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얼마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어떤 장면을 그리신 건가요? 길을 그렸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일에 대한 추모 그런 느낌. 그림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는 좋은 지도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요즘에는 스트레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라우마,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미술 치료가 예전에 비해서 특정한 계층이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양한 분들이 누구나 쉽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뇌파 검사 시간. 그림을 보면서 심신의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기존의 환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았던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뇌파 반응을 측정한다. 좋은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파에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리듬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그거를 제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김선현 교수. 그녀는 현재 차의과대학 미술치료대학원 원장이다. 도예가에서 미술치료 교수가 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고단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점은 큰 보람을 안겨준다. 물론 굉장히 바쁩니다.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지만 근데 저희 학문이 또 이제 미술 치료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더 보람도 느끼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선현 교수는 그동안 20권가량 미술 관련 책들을 출간했다. 그런데 최근 그림의 힘에 독자들이 열광하면서 미술 치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한다. 사실 베스트셀러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힐링은 될 거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림이 주는 어떤 이런 힘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 치료를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대중들에게 한 걸음 다가온 김선현 교수. 힐링이 필요한 시대, 그녀가 몰고 온 미술 치료의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처음에 이제 미술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술로 그림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게 생소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가로서의 이제 길을 걸어야 마땅한데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치료로 간다라는 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셨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임상미술 치료 전문가는 일반적인 미술 치료사와는 조금 다르다고요. 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미술 치료가 들어왔을 때 미술로 치료가 아니라 그냥 심리평가하기, 이상하게 좀 힘든 사람이 하는 곳, 그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그 미술 치료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사실 외국에서는요 미술 치료가 국가 공인이고요, 의료보험도 되고 있고요, 직업군으로 아예 인정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흘러 들어와서 학문적인 걸로 나오지 않아서 사실 미술 치료의 고유의 영역이 자꾸 좀 변질되는 걸 보면서 앞에 임상자를 좀 넣어서 좀 다르게 이제 했습니다. 특별히 임상미술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상담과 더불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믿을 수 있는 치료사들을 임상미술 치료사라고 해서 요즘에 양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어떤 미술 치료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대에서도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테라피라는 것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테라피가 치료라는. 그렇죠. 학교의 계단이나 복도를 밝은 색으로 바꾸는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벽화도 그렇고요. 네, 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저희 다닐 때하고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청에서 같이 그 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있는 이 벽에 학생들이 직접
그 디자인을 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발길을 별로 차지도 않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교에 오는 게 즐겁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밋밋한 벽보다는 직접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그 색칠했던 이 공간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다라는 게 이번에 검증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색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조금 높이는 색상이 노란색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좀 쑥스럽고 이럴 때요. 노란색을 스카프라든가 넥타이를 하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온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색채 심리학자들은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요.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이제 남성을 만날 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라벤더, 보라색 계열의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좋고 핑크색도 되게 여성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지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뭐 파란색 옷이라던가 적절하게 이렇게 대비를 잘 해주면 강력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는 남성들은 사실 옷 색깔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넥타이 정도나 뭐 신발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넥타이를 좀 조정을 하세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영원히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사명감을 갖고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 우리 김선영 교수님과 유익한 시간 보냈는데 굳이 전시회를 찾아가지 않아도요. 요즘 스마트 기기로 클릭 한번 딱 하면요. 좋은 그림과 또 함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우리 주부님들 요즘 다 그거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좋다, 뭐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새삼 그림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부심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또 이런 분이 또 계셨구나 하는 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